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 창조와 UFO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주 창조와 UFO가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뭐 그렇게 되는 생각되는 분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이 과거로부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 옛날부터 보면 성경에도 이 UFO 그림들은 많이 나오고 옛날 그림들에 보면은 UFO 그림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UFO를 묘사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그 과거의 그림에 UFO가 많이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창조하고 UFO하고 뭐 관련이 있을까? 혹시나 그 외계인들이 UFO를 타고 와가지고 인류를 창조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제 나름대로 추정한 진실을 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주가 탄생되는 왜 창조가 되고 어떻게 에너지가 창조되고 그러한 과정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UFO가 왜 필요한가, 왜 과거에 필요했는가,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제가 설명드린 이런 많은 영상들을, 많은 내용들을 현대과학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납득되기 위해서는 우주 창조를 에너지 창조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에너지 창조 원심력을 이용한 에너지 창조 시험 장치, 효율 160% 뽀뽀 시운전 영상, 효율 300% 발열 뽀뽀, 효율 80% 랭킹 작가, 이 영상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제가 직접 실현 장치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속도비 전자기 열 우주 진실 이 책을 2008년도에 수술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 현대과학을 풀지 않고 있는 50여 가지의 어머니 자연현상을 모두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잘못 알고 있는 현대과학 지식까지 이것도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얼마 전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력, 공에너지 이 시험장치도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우주 창조는 에너지 창조로 인해서 우주 창조가 됐는데 근데 옛날부터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 물론 두 이론 다 양쪽이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면은 창조론에도 불안민성이 많아요. 그리고 진화론에도 모습이 점점 가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창조론의 불안민성보다도 물론 창조론에 불안민성이 많습니다만 그보다는 현대에 들어서는 진화론의 모습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창조론이 좀 더 현실에 가까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좀 창조론에 가까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되면서 우주 창조가 되는데 왜 UFO가 필요했는가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따가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만 이 창조가 되는 과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참고해야 될 것은 창조라는 것은 맨 처음에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에너지를 창조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우주가 탄생했는데 창조자를 하더라도 자연 현상을 위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자연 현상을 위배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창조를 하더라도 자연 현상, 신적 존재를 하더라도 자연 현상을 위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자가 어떤 현실 세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사차원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영적 세계 이런 데 있는 창조자가 먼저 이제 빛을 창조했다. 빛을 창조한 다음에 빛이 이제 에너지로 변한 것이죠. 에너지로. 빛이 에너지를 왜 변하느냐 이것이 이제 전자가 자기장이라든지 전기장이 뭉쳐서 결국에는 그 중성미자라든지 이런 것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장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진장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다음 원자가 이제 여기 탄생해요. 원자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진장체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장체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우주가 탄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창조돼요.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UFO가 왜 필요했는지 이런 설명을 계속해 드릴게요.
에너지가 창조돼 가지고 그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자 내에서 공간 에너지가 창조돼서 계속 우주가 탄생되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즉 쉽게 말하자면 원자 내에서 에너지가 계속 창조가 돼요. 지금 여러분께서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을 그 몇 분이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무신력을 이용한 에너지 창조 시험장치 예전에 그 시험장치를 만들었는데요. 무신력으로 에너지가 창조되는 이 시험장치를 당시에 보고도 시험장치를 보고도 그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아마 지금도 여러분께서 제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자가 전자의 궤도인데 이것이요. 전자가 보통 궤도를 점프하면서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원자 핵 주위를. 그렇다면 전자의 궤도는 공전 궤도를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공전 궤도를 하면 공전 운동을 하면 원자 내에서 전자의 원심력에 의한 에너지 창조가 된다는 그 사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간 에너지가 창조되는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이게 제가 아마 그 여러분께서 몇 분이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심력 에너지 창조 시험장치 이걸 보고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이걸 안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뭐 몇 분이나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원자 내에서 전자의 공전궤도에 의한 에너지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보는 이것이 원자인데요. 이것이 원자 핵이고 이것이 전자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자는 공전궤도를 타오는 궤도를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궤도를 점프를 하면서 즉 궤도를 번갈아 가면서 공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즉 그렇다면은 타원 궤도를 공전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타원 궤도를 공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으로 에너지가 창조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자가 지금 이렇게 공전 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자가요 이 타원 궤도 이것이 작은 반경 R1, 이 큰 반경 이것이 R2입니다. 이것이 R2. 근데 전자가 만약에 여기 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 반경이 커지면서 이제 그 타원 궤도로 공전할 때 이렇게 공전을 하면은 전자의 아주 미약하지만 전자의 원심력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전자도 분명히 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자의 원심력에 의해서 평균 원심력을 갖다가 F를 할 때, 즉 전자가 이렇게 공전 궤도를 하는데 반경이 작은 상태에서 큰 쪽으로 이제 타원궤도를 운동하는데 전자가 이렇게 분명히 커브로 돌면 분명히 전자의 원심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 평균 원심력을 F를 할 때 이 평균 원심력에 의한 인출일 즉 반경이 커지니까 이 반경 즉 2분 R1 R2 된 거리 반경이 이게죠. 반경 곱하기 F 이 일이 인출되겠죠. 일이 생기겠죠. 이 일이 만약에 원심력으로 일을 빼낸다면 그러면 분명히 원심력을 이렇게 전자가 돌면서 원심력이 생길 텐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 원심력에 의한 인출 이것을 W2로 할 때 W2로 할 때 이 전자를 공전시키는 그 가속일 이것을 W1이라 하면은 W1은 거기는 W2에 관계없이 항상 나옵니다. 즉 W2는 이 일을 W2라는 일을 즉 원심력 일을 전자의 원심력에 의한 일을 뽑아내는지 않든지 간에 W1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원심력으로 많이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이유들은요. 즉 이것은 만약에 W2를 만약에 크게 뽑아낸다. 그렇다면 전자의 공전궤도는 이렇게 타원행이 아니고 원운동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원심력이 커지면서. 그렇다면 B의 전자의 궤도는 공전궤도 이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하면 산을 돌아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산을 돌아서 올라가든 바로 올라가든 이런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일은 똑같습니다.
산을 허리를 돌아서 올라가면 가속력은 작은데 거리가 길고, 질려서 올라가면 가속력이 큰 대신에 거리 작고, 그래서 항상 같은 것입니다. 즉 원심력에 의한 인출일 W, 즉 전자의 원심력에 의한 W2의 1, 이것은 뭐든지 않든지 간에 항상 같아요. W1의 크기에는 변함없다. 즉 전자의 공전궤도에는 공전시키는 이 공전하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원심력에 의한 공간 에너지가 창출되더라도 원심력에 의한, 그런데 이제 이 전자가 이 타운궤도를 이렇게 커져가지고 타운궤도를 이제 반경이 죽을 때는 이 일을 또 요구하지 않아요. 일을 요구하든지 하든지 않든지 간에 W1의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이 W2 일은 항상 남는 것이에요. 더 제가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더 원리를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면은 원심력 에너지 창조 시험장치, 여기서 제가 원심력에 의한 에너지 창조 원리를 설명해 놨으니까 같이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원심력 에너지 창조가 되는 거. 당시에 이 시험장치를 보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도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보가 뭐 제정신 없는 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을 어찌 보시고 이 시험장치를 제가 제작해 놨으니까 이 네 가지 시험장치, 원심력 에너지 창조 시험장치, 효율 160% 펌프 시운전 영상, 효율 300% 반려 펌프, 효율 80% 랭킹 서클.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지금 제 일종 연구기간은 지금 건 1년째 제작 중입니다. 아마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미리 좀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래서 분명히 에너지 원심력으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영상들 원심력 에너지 창조 시험장치 제가 원리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고 그걸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원자 내에서 에너지가 창조가 돼요. 항상 그 창조된 에너지가 우주 공간에 항상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공간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간 에너지 때문에 중력이 발생하고 암흑물질이라든지 암흑 에너지라든지 이런 이제 해내광으로 풀리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력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입증 실험장치,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공간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창조가 되니까 우주 창조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양체로 변하고, 그래서 난 이 계속해서 있다가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W1은 W2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W1은 전자를 가속시키는 일입니다. W2는 원심력에 의한 인출입니다. 이 원심력은 가짜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 가짜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에 물리학 소위 학도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 가짜를 갖다가 소위 상대성 이론에 비교해서 자꾸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바람에 가짜는 운동 관성에 관계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에 자꾸 비교해가지고 너무 진사병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하수없이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상대성 이론이 완전히 그것은 인류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 엉터리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산을 찔러서 올라가든 돌아서 올라가는 가속이는 미비나, 이 말을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따라보시고, 공간 에너지가 창조되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에너지 창조를, 원심력으로 인한 에너지 창조를 갖다가 전자의 원심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창조되는 과정을, 즉 공간 에너지가 창조되는 과정을 몇 분이나 이해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질량체가 이제 탄생을 돼서 우주가 탄생됐던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빅뱅이라 하면 되겠죠. 여기서 현대적인 용어로 빅뱅이라 생각하면 이제 우주가 탄생된 거예요. 우주가 즉 계속해서 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창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 에너지가 계속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를 아무튼 창조를 시키는데, 지구를 먼저 창조했는지 아니면은 뭐 우주를 먼저 창조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은, 지구를 먼저 탄생한 게 맞지 않는 것 같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먼저 창조했더라도 나머지 이제 행성들이 창조가 되면은 지구와 나머지 행성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지구도 그 행성 중에 하나, 중력이라든지 이런 관성에 엮여서 같이 공전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탄생됐다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지구가 창조됐으면은 이 그 창조자 입장에서 이 지구를 관리해야 되겠죠. 지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지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구 자체의 그 어떤 관리소를 만들 수는 없겠죠. 지구 바깥에 이제 지구 관리 행성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제 추정사항입니다만. 지구 관리 행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지구를 창조가 되고 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행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른 행성이 이것이 이제 지구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그 장소가 지구 내부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구 내부는 비어 있기 때문에 지구 내부는 비어 있다. 이 영상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지구 내부는 왜 비어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비어 있어요. 이것은 왜 비어 있는지 영상을 꼭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구 관리 행성을 별도로 하나 그 우주 공간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시킨 지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UFO가 탄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까 여기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창조자일지라도 자연현상을 위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위배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연현상을 지키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구 관리 행성 하나 만들었는데 또는 지구 내부에를 만들든지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구 관리를 하는 행성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다른 어떤 창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즉 4차원 세계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물리적 행사가 불가능 어떤 빛으로만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빛의 속도보다 빠른 중성미자 이런 것을 관리를 한다면 빨리는 올 수도 있는데 물리적 행사가 불가능해요. 즉 빛으로만 하면 지구를 관리하면은 빛의 상태에서는 빨리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즉 빛의 실제 속도 제가 올려놨을 그것은 빛의 실제 속도는 무한대의 속도입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잘못 알고 있는 현대 과학 지식 여기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빛의 실제 속도는 분명히 무한대예요. 현대과학에서 그 전자기파의 속도만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영상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튼 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빛으로만 관리하려니까 빠르지는 하되 물리적 영향력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 영향력 행사가. 빛으로라든지 전자기파로 뭐 이런 식으로 빛으로만 지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UFO라는 실제 물리적 행사가 가능한 물체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창조자 입장에서. 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행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리적 수단이 UFO를 타고 오는 것이에요. 이 UFO가 왜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수단에 뭐 거의 UFO 이동 물리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UFO가 옛날에 이제 창조자 입장에서는 UFO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조자가 직접 빛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창조자가 이 행성에다 지구 관리 행성에다가 이제 어떤 자기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들들을 보낸 것이죠. 이쪽에 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창조자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구 관리 행성에서 UFO를 타고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유가. 그래서 옛날에 UFO가 그 그림이 많이 나오는 이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물리적 행사가 가능한 육체 행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요. 창조자의 입장에서. 창조자의 아들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들을 UFO를 타고 와서 지구에 보내서 지구를 관리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충은 조금 설명드렸었어요. 이제 이 개념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빛은 실제 속도는 무한대입니다. 빛의 실제 속도 이것을 제가 영상에
올라서리가 보시고 빛의 시적 속도, 중성 미지의 속도도 왜 뭔데인가 이것을 보시고요. 아무튼 뭐 이 에너지 창조에 관해서 몇 분이나 이해해야 할지 그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예를 봤을 때는 뭐 거의 이해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수피하니 속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아무리 설명해도 안 통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좀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험 장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자기 머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더 처음 본 것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일 중 연구기간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 제작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만 있으면은 제작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다시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보시는데 이 영상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